안녕하세요. 5분 투자로 성공을 드리는 온더업입니다. 아직도 전기차 시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내연기관의 시대는 막을 내리기 시작했고 전기차의 점유율은 빠르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그 선두에는 테슬라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니에요. 확실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석유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유가가 오르면 어디가 재미를 볼까요? 당연히 땅 파서 기름 나오는 산유국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는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는데요. 오일 머니를 이용해서 러시아는 전쟁에 사용하고 있고 사우디는 네옴시티에 650조라는 건설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전쟁을 벌였으니 그렇다고 쳐도 사우디는 왜 네옴시티를 만들까요? 물론 두 나라 다 권력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명분이지만 다른 이유는 석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는 중이라고 봅니다. 네옴시티를 세워서 관광이든 에너지 효율이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오일머니를 투자하는 것이죠. 요점은 석유로 먹고 사는 사우디도 미래에는 석유의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거예요. 산유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석유 기업들의 행보도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형 석유 회사들, 엑슨모빌이나 BP, 쉘 등의 기업 계획을 보자면 유가는 오르는데 석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 없어요. 석유값이 오르면서 많은 돈을 벌고는 있지만 채굴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심지어 당장은 석유 소비가 더 늘어날 거예요. 일부 선진국들이야 자금 여력이 있으니 에너지 전환으로의 정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힘들죠. 국가별 석유 사용량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주로 상위권의 강대국들이 많아요. 석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외에 플라스틱, 화학 제품이나 아스팔트 등 거의 모든 상품과 원자재에 필요합니다. 국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강대국들이 석유를 많이 사용했지만 개발도상국들도 도로가 많아지고 자동차도 늘어나며 이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시면 수많은 개발도상국들도 2030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석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이 석유 사용량은 늘어나지만 석유 회사들이 더 이상 개발에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5년 후면 정점을 찍고 석유의 수요가 꺾이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석유 개발 사업은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몇 년의 시간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하 깊은 곳을 탐사해서 드릴링에 몇 천억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몇 천억을 단숨에 뽑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땅을 뚫고 천천히 시추하는 거죠. 시청자님이 석유 개발 회사의 오너라면 현재 전기차의 기술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미래를 보고 석유 개발에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석유 회사들도 지금 투자하는 것은 시기상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거죠. 이런 이유로 석유 개발 비용은 줄어들고 사용량은 늘어나게 되는 과도기적 시대이므로 앞으로 근 몇 년간은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석유가 오르는 것에 투자를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산유국과 석유 회사들의 방향을 말씀드렸고 강대국들의 국가 정책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을 보자면 똑같습니다. 선진국들의 에너지 전환 사업은 시청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유럽에 강력한 전기차 회사들이 많죠. BMW는 내연기관 생산을 줄이겠다고 하고 벤츠나 폭스바겐은 몇 년 후 내연기관을 아예 중단 선언했어요. 자신들이 최고로 잘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전기차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자동차 판매 시장만 보아도 내연기관 수입차 할인을 1,000만 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자동차 회사와 석유 회사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내용들을 종합하면 산유국들의 방향, 강대국들의 정부의 정책, 석유 회사, 자동차 기업들의 움직임 등 전기차로 완벽히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국가와 기업이 모두 전기차에 투자하는 건 환경도 이유지만 전기차가 미래의 큰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했듯 전기차는 구조가 단순해서 생산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본넷만 열어봐도 확인이 돼요. 부품이 덜 들어가면 내구성과 유지비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강대국과 거대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어요. 이 산업에서 테슬라가 현재 압도적 1등입니다. 얼마 전 테슬라가 순이익 전년 대비 44% 급감하면서 주가가 8% 이상 빠졌죠. 주주들은 계속 우상향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봐요. 이런 날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을 고려해서 여유를 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봐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내연기관 차량의 시대가 좀 더 오래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95%가 내연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지금까지는 장기 렌트 시대에 맞춰 금리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이익률만 확보되면 차량을 계속 늘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차량 구매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24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을 23년에 비해 20%만 구입할 예정입니다.
국내 전기차도 구입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럼 무슨 차를 살 것이냐? 저희는 앞으로 나올 모델 3 하이랜드의 비중을 크게 늘릴 것이고 24년 말에 나올 모델 Y 주피터에 집중할 거예요. 현재 테슬라 모델 Y RW는 많이 찾기도 하고 인기도 좋지만 구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조금 아쉬워서예요. 저희가 보는 조건은 테슬라의 하드웨어 4.0이 탑재되었는지와 주행거리가 1회 충전에 400km 이상 가는 모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내년에 나온다면 주력 모델로 계속 발주할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저 능력을 갖춘 차량들이 지금 나오는 다른 경쟁 차량에 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FSD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업데이트가 되면서 카메라의 성능이나 자율주행 능력이 좋아지는데요. 소프트웨어는 계속 개발될 것이고 그 능력을 받쳐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탑재된 것이 곧 차량의 가치를 달리할 것입니다. 경쟁사의 모델을 보시면 기껏해야 내비나 업데이트되는 수준이지 자율주행 성능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카메라의 화질이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이 44%나 떨어졌는데 주가가 8%만 하락한 거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시청자님도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순이익을 포기하면서 가격 전략을 낮춘 건 판매를 증대하기 위함이었어요. 판매량을 늘리는 것은 생산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해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도 중국 시장의 하이랜드나 우리나라 시장의 모델 Y RWD의 판매량이 엄청나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죠. 애초에 테슬라가 의도한 목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슈로 주가가 하락한 것은 큰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온더업이었습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